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머니 프레임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나올 4개의 프레임 중에 2개밖에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재테크도 하지만 책테크를 통해서 제 수입을 또 하나를 늘릴 겁니다. 이 4가지 프레임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돈이 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북스킹! 안녕하세요. 책을 버스킹한 남자 이창현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머니 프레임이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이 책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부자, 가짜 부자 이 책도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 2책을 다 할 건데, 이 책이 그 금융을 알기에는 초보용으로, 즉 집대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조금 더 전문성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잘 넘어갔습니다. 이 책이 잘 넘어가서 먼저 이 책 하고요. 제가 이 책을 한 번 더 마스터한 뒤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머니 프레임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4가지 프레임이 있는데요. 그 전에 사람들이 돈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즉 이 프레임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돈이란 네모다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네모에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이 책에는요, 돈이란 마약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돈이란 마약처럼 점점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원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을 망친다, 예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칼이다, 즉 잘 쓰면 좋은 곳이지만 잘못 쓰면 관계와 자신을 망치게 된다. 그리고 이 예 중에 하나는 휘발유다. 왜냐하면 이 휘발유가 자동차를 갈 때 일정 양만큼만 채울 수 있고, 만약에 떨어지면 차가 안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도 불안해지고 진행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연결이다. 돈이 있어야 사람과 연결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돈이란 소금이다. 요리할 때도 이 소금을 잘 치면 요리가 맛있지만 너무 많이 치면 짜워서 맛없어진다. 요런 예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돈을 경제 공부를 하기 전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이란 모으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하던 말이 절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돈을 넣는 거, 이것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이 경제에 대한 공부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봐요. 다 경제 서적입니다. 다 경제 서적이고, 네, 심지어 이것도 있네요. 이것도.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돈이란 모으는 게 아니에요. 돈이란 자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돈은 그냥 꾸준히 모으다 보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즉 이번에 나올 4개의 프레임 중에 2개밖에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돈은요,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진정한 자본주의에서 자본가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 프레임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돈이 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은요, 벌기입니다. 두 번째 프레임은 쓰기입니다. 참고로 전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세 번째 프레임은 불리기입니다. 네 번째 프레임은 나누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4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봅시다. 일단 벌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버는 것은 하도 많이 들어서 이 스펙도 쌓아야 되고 공무원도 돼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그런 다 아는 이야기 저 빼겠습니다. 이 책에서 와닿는 이야기만 할 건데요. 3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 저는 이거밖에 몰랐어요. 제 몸값을 높여서 더 많이 벌기, 즉 이 현재 들어오는 월급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현재 들어오는 연봉을 더 역량을 발휘해서 키우는 방법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버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또는요, 현재 하고 있는 주업이 아니라 다른 일을 통해서 버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요즘 말하는 엔잡이라고 들어보셨죠? 엔잡. 제가 몸을 써서 노동소득이 있지만 이 노동소득을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달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주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파이프라인 이야기 했었죠. 제가 클래스톡이라는 그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뿐만 아니라 이 사이트도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고 책을 출간하는 방법을 온라인 강의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소개도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주업으로 하는 그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이고, 그리고 현재 유튜브에서도 물론 작지만 또 작은 수익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에서도 정말 작지만 또 하나의 수익, 그리고 그 네이버 TV까지 이런 식으로 엔잡을 통해서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방법, 저도 지금 공부하고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 꼭 찾아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는 그 쿠팡 그 파트너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즉 주업을 하면서 또 다른 부업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더 오랫동안 하는 것 또한 벌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이었는데요. 즉 기한이 길수록 좋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에 강의 있잖아요. 보통 강사들은 얼마나 그 기간에 강의를 할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충 한 60 정도 되면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 60 이후로 계속해서 벌 수 있는 방법, 즉 기한을 늘리는 방법이 바로 책을 쓰는 방법이에요. 말이나 사람은 늘지만 글은 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50권의 책을 쓰고 죽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하고, 저는 재테크도 하지만 책테크를 통해서 제 수입을 또 하나를 늘릴 겁니다. 그렇게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한번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 때요, 1번만 생각하지 마시고 2번이나 3번으로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를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레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프레임은요, 쓰기입니다. 번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버는 것은 기술이면 쓰는 것은 예술이다. 예술적으로 써야 됩니다. 자, 쓸 때요, 가계부를 쓰라는 이야기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셨나요? 왜 가계부를 쓰라고 하냐면, 우리는 즉 돈은 돌고 돌잖아요. 내가 내 주머니로 들어온 돈이 어디로 흘러나가는지 현금 플로우라 그러잖아요. 현금 흐름,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이 현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가계부를 쓴답니다. 근데 쓸 때요, 세 가지로 구분하래요. 첫 번째는 소비, 두 번째는 낭비, 세 번째는 투자. 자, 세 가지를 분류해서 무엇을 올리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투자를 올리면 좋습니다. 반대로 무엇을 줄이면 좋을까요? 낭비를 줄이면 좋습니다. 소비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소비는 최소한으로 하고요. 낭비는 줄이고 투자는 올리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책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이 아침에는 스타벅스를 한 잔 마셨답니다. 이건 소비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홍길동 대표와 점심, 낭비로 분류했네요. 그리고 미용실 25,000원 낭비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작가 미팅 커피 소비로 분류했네요. 그리고 코칭 수업, 이거는 투자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의금은 소비로 분류를 했는데요. 저는 이 책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스타벅스 커피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침에 솔직히 한 잔 먹는 거 집에서 내려서 나와도 되고요. 아니면 사무실에 나와서 좀 더 저렴한 커피 마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낭비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이건 낭비가 아니라 그 대표와 점심 식사를 통해서 나중에 나에게 예를 들어 강의 요청이나 제 수익을 올려준다면 전 이건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미용실 마찬가지, 이건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야 되잖아요, 머리. 대신 원래는 10,000원짜리 하는데 25,000원 했다면 낭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요거는 소비. 그리고 작가 수업, 요건 투자입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이 조의금을 냈는데, 조의금은 돌고 돌다가 결국은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인간관계상도 소비라기보다 투자라고 하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람마다 맥락적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소비를 자신의 기준으로 한번 적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가계부 쓰기 어렵습니다. 귀찮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소비하실 때 무엇으로 주로 소비하십니까? 즉 현금으로 하십니까? 카드로 하십니까?
저는 지금 소비는 거의 95%는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삼성페이로 저는 95%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뱅크셀러리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카드 끊잖아요. 카드마다 다 모아서 한 곳으로 딱 해주고요. 그리고 요렇게 자신이 썼던 요런 것들도 자동적으로 분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현재 가진 자산도 다 입력해가지고 얼마가 있고, 자동차는 감가상각을 해서 요만큼 떨어졌고, 집이 만약에 있다면 집값은 올라갔고,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해주니까요. 뱅크샐러드 꼭 설치해서 내 현재를 한번 체크해보고요. 내 소비 패턴도 한번 분석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레임을 북스킹해봤습니다. 머니프레임 4가지 중에서 벌기와 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리기와 나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진짜 궁금한 게 바로 다음 시간에 있죠. 바로 분리기입니다. 저는 이 분리기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저는 원래 마이너스 25%까지 갔다가 지금 한 15%까지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하기 전에는 제가 한 몇백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거의 좀 많이 들어갔어요.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었는데요. 그 비밀은 다음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버스킹하는 남자 이창현 작가였습니다. 부자 되세요.